네, 김민수 대표의 빨간 펜으로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미국 소비 형태 점검하고 오셨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오전장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에 주목했을까요? 새빨간 종목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10위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오늘의 10위에는 KB금융입니다. 어제 금융주들이 강한 모습 보여줬는데요. 오늘은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KB금융도 약보합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올 1분기에 1조 원이 넘는 영업적자를 낸 S-오일은 오늘 하락하고 있습니다. 8위의 메디톡스는 오늘도 떨어지면서 52주 최저가를 경신했고요. LG화학은 지난해 4분기에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가 이번 1분기에 흑자로 전환했다는 공시에 1%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6위의 노랑풍선 오전 한때 상한가까지 기록했습니다. 이번 황금 연휴를 기점으로 여행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불어나면서인데요. 현재는 상승폭을 살짝 줄여가는 모습입니다. 5위는 넥센GT, 4위는 진원생명과학, 3위는 한진칼, 2위는 현대차, 1위 남선알미늄까지 지금 바로 분석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100% 리얼입니다. 한 포털 사이트 종목 토론방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들 함께 보면서 전문가의 종목 분석까지 함께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유튜브 댓글로도 많이 달아주세요. 저희가 생방송 하면서 진행하면서 댓글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권희 차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5위 종목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새빨간 종목들 오늘 5위는 넥센GT입니다. 넥센GT가 오늘 20%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회사 네오플로부터 1조 1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빌렸다는 공시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대규모 자금을 빌려서 앞으로 투자를 할 거라는 기대감이 생겨나고 있는 걸까요, 차장님? 일단 뭐 정확한 내용은 넥슨GT가 차입을 한 게 아니고 네. 넥슨GT 뭐 시가총액이 3천억도 안 되는데 1조 예. 이상을 차입할 수는 없죠. 넥슨 넥슨 코리아라는 그쵸. 모회사가 차입을 한 거고 넥슨 코리아가 최근 들어서 이제 한 차입 금액이 한 2조까지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 결과는 뭐냐면 뭐 넥슨GT의 모회사가 투자를 네. 본격적으로 하겠다라는 부분이고 그쵸. 그럼 넥슨GT도 마찬가지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 부분에서는 저는 고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더 갈 수 있다. 고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알겠습니다. 토론방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센GT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8,300원에 탑승 완료. 오늘 못 가는 이유 내가 아직 못 샀다. 아직 가지 말라. 예술이네요. 보고만 있어도 눈이 편안해지네요. 히읗히읗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첫 번째 게시글부터 바로 보도록 할게요. 아이디 INGY님께서 8,300원에 탑승을 완료했다. 지금 탑승하고 나서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8,300원이면 늦게 탑승한 건 아닐지 괜찮은 타이밍인가요, 차장님? 일단 뭐 가격적으로는 늦게 탑승하신 것 같죠, 그죠? 그래요. 너무 비싸게 사셨는데 일단 뭐 주봉상으로 좀 한번 제가 좀 말씀을 네. 드릴게요. 일봉상으로 보면 뭐 일단 너무 급격하게 지금 올랐는데 지금 이틀 동안 거래가 굉장히 많이 터졌죠. 네. 그럼 이게 그동안 굉장히 오래 쉬었다가 올라오는 부분이고 주봉상으로 봐도 지금 우뚝 솟아있는 이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보면 이제 겨우 이제 한번 폭락이 나왔던 시기가 2019년 7월 정도였습니다. 이 7월 정도의 가격까지 왔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저항을 좀 받을 수는 있지만 조정을 받더라도 뭐 8,000원 초반대면 다시 한번 되돌림으로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마 만약에 사시고 싶다라고 하면 8,000원 밑에서 좀 사시는 게 조정 뭐 주식이 계속 올라갈 수만은 없기 때문에 네. 조금 조정을 받으면 그때 들어가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8,000원대 부근에 오면 매수 타이밍이 적절하겠다 설명을 하셨고요. 다음 게시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M5R님께서 오늘 못 가는 이유 내가 아직 못 샀다. 아직 가지 말라. 하지만 아쉽게도 오늘 너무 잘 가고 있죠, 차장님. 일단 뭐 대부분 투자자들이 그렇게 네. 생각을 하시는데 그쵸. 예, 갖고 있으면 자꾸 빠지고 네. 예, 안 산 건 올라가고 맞아요. 그런 것 같아 보이는데 사실 또 갖고 있으면 불안해하시겠죠.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뭐 좀 여유를 갖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항상 주식은 살 기회를 준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 받을 때 한번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항상 뭔가 내가 팔면 올라가는 것 같고 내가 사면 떨어지는 것 같지만 그럴 때는 여유를 가지시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넥슨 GT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8,000원 부근에서 다시 한번 매수가 가능하겠다 설명해 드렸고요. 바로 4위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에는 진원생명과학이 올라와 있습니다. 진원생명과학은 오늘 10%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급격하게 상승을 했던 진원생명과학이 이제는 상승 힘이 좀 빠진 건지 앞으로 더 갈지 스탑일지 차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한번 스탑을 해주고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일단은 스탑이요. 알겠습니다. 스탑하고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화생명과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하락은 계속된다. 믿거나 말거나 코로나19도 끝물이네요. 성투하십시오. 잘 먹고 갑니다. 차트 무너졌다. 10,000원 이하 깨질 듯 점점점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바로 첫 번째 게시글부터 볼게요. 플레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이번 하락은 계속된다. 믿거나 말거나 진짜 이번에는 진화생명과학이 좀 확실히 떨어질지 살짝 조정을 받는 건지 궁금해요. 어떻게 보시나요, 차장님? 일단 뭐 지금은 좀 박스권 주가가 좀 많이 올랐죠. 많이 맞아요. 올랐고 지금 뭐 2,000원대부터 시작했던 주가가 지금 뭐 16,000원, 네. 17,000원 근처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사실은 언제든지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빌미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코로나 관련된 이슈를 보면 치료제나 뭐 진단키트는 꾸준히 이제 뭐 나가고 있지만 네. 치료제 관련된 이슈는 여전히 렘데시비르에 대해서 4월 30일 날 발표되는 거에 집중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이 잘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또 한 번 뭐 이슈가 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에 관련주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진원생명과학도 네. 일단은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이제 스탑을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언제 조정을 줘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구간입니다. 일단은 4월 30일에 렘데시비르 효과 어떻게 발표가 나는지를 지켜보셔야 할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하셨고요. 다음 게시글 볼게요. KBW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코로나19도 끝물이네요. 성투하십시오. 잘 먹고 갑니다. 뭐 이분은 좀 배부르게 수익을 잘 챙겨 드신 것 같은데요. 끝물일까요, 차장님? 아직은 이제 주가는 끝물이라고 이제 보고 있죠. 네. 이제 정점을 찍었다라고 해서 뭐 이제 경제 활동이 재개된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지금 언택 관련주들은 좀 빠지고 네. 컨택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하지만 여전히 지금 사망자 수나 뭐 확진자 수가 그 서구 쪽에서 무지 많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은 아직 끝물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치료제나 백신 이슈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네. 뭐 진행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전히 ING 현재 진행형이다. 그래서 치료제나 백신 관련해서 지금 관심은 사실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셨고요. 다음 게시글 살펴볼게요. 쉿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차트 무너졌다. 10,000원 이하 깨질 듯.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차장님? 뭐 이거는 뭐 기술적인 부분이라 사실 뭐 차트 한번 보고 말씀을 네. 좀 드리면 뭐 10,000원은 지금 사실은 차트가 의미는 없죠. 지금 보시면 예, 워낙 지금 좀 많이 올라와서 쉬는 국면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는 이유가 결국엔 이 박스권 하단까지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지킬까 지금 딱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무너지면 사실은 지지선이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10,000원 이하로도 충분히 빠질 수는 있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저도. 예. 알겠습니다. 일단 충분히 10,000원 이하로 빠질 수도 있겠다. 그 가능성, 하락 가능성 언급을 하셨습니다. 4위 종목 만나보셨고요. 자, 이어서 오늘의 3위죠. 한진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칼 오늘 소폭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약 1조 5천억 원 규모의 자구화를 마련하고 다음 달에 이제 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과 특별 약정을 맺고 지원을 받을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종목 이제 위기를 좀 타개하고 앞으로 쭉쭉 올라갈 수 있을까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차장님? 일단 저는 스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탑이요. 예. 알겠습니다. 스탑 받고 토론방부터 체크를 해보시죠. 한진칼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제 비행기 탈 시간 다 돼간다. 우상향 날아간다. 예측해준다. 큰 악재 없다. 종가 93,000원. 지수 급락 중. 기회 줄 때 매도하세요. 이렇게 다양한 글도 올려주셨는데요. 일단 첫 번째 게시글부터 볼게요. WD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비행기 탈 시간 다 돼간다. 날아간다. 이렇게 굉장히 좋게 전망을 하신 것 같은데 차장님의 의견과는 좀 반대인 거죠, 그러면? 한진칼이 올라간 이유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예. 올라간 거는 사실은 뭐 항공산업에 지원이 돼서 뭐 비행기가 이제 좋아져서 올라간 게 아니라 네.
오로지 경영권 분쟁 때문에 올라갔다라는 부분에서는 지금은 그 포인트가 아니고 예, 경영권 분쟁이 이미 한번 1차적인 거 끝났지만 네. 사실은 아직도 한 번 더 불씨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한번 주가는 좀 조정을 받았다가 가더라도 다시 조정이 좀 필요하다. 주가는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그다시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확 빠지거나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네. 양쪽 다 뭐 지금 싸우고 있지만 주가가 떨어지는 걸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차라리 그런 비행기가 날아가는 걸 원하신다라고 보면 차라리 여행주나 아니면 항공주를 직접 사시는 게 대한항공을 네. 직접 사시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이 한진칼 같은 경우는 뭐 대한항공의 자구안 이런 정부의 긴급 지원 이런 것들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경영권 분쟁이라는 모멘텀을 갖고 올라갔기 때문에 일단 불씨는 살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비행기 타고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으시면은 여행주나 항공주로 갈아타시는 게 좋겠다 설명을 하셨고요. 바로 다음 게시글 볼게요. 제2오유님께서 예측해준다. 큰 악재 없다. 종가는 93,000원이라고 오늘의 종가를 또 예상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차장님? 일단 뭐 지금 유통 물량이 거의 없는 상태죠. 양쪽이 네. 지분을 거의 40% 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근소한 차이로 지금 조원태 회장 쪽이 이겼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따져 본다라고 하면 주가는 그렇게 빠지지는 않을 테지만 사실 한번 언제든지 출렁해도 사실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이익이 많이 훼손된 대한항공을 이제 모회사인데 그렇죠. 결국에는 지금 실적 대비해서는 너무 많이 올라간 상태이기 그래요? 때문에 좀 가격은 좀 부담스러운 자리고 그런 부분에서는 악재는 비싸다라는 게 악재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가격이 오히려 악재다. 언제 출렁해도 좀 이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진칼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오늘의 2위 종목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2위는요. 현대차입니다. 현대차가 오늘 소폭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유로 좀 올라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는 현대차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조정받고 또 올라가지 않을까의 기대를 걸고 싶거든요. 차장님 의견 어떠세요? 저도 현대차는 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차 함께 고 외치면서 토론방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걸 지금 사야겠니? 수요일쯤 다시 오자. 저렴하게 사고 싶은 애기개미가 일단 후퇴해라. 김정은 상태 보고 가는 것도 좋겠다. 괜찮은 것 같은데 그냥 팔 사람은 팔아요. 이렇게 역시나 다양하게 글들을 올려주셨는데요. 첫 번째 게시글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걸 지금 사야겠냐? 수요일쯤 다시 오자. 애기개미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걸까요? 이 투자자님께서는? 일단 뭐 지금 연휴가 길기 때문에 네. 뭐 이제 목요일부터 저희가 이제 그쵸. 쉬죠. 계속 예. 4일 미국 시장은 쉬죠. 계속 열리지만 네. 근데 결국에는 지금 그거에 대한 뭐 우려감 이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겠나 싶고요. 현대차는 뭐 그렇게보다는 이게 단타로 더 접근하시는 것보다 네. 좀 긴 시간을 두고 투자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지금 뭐 신차 효과라든지 지금 워낙 또 바닥이었던 네. 판매 대수가 이제 올라온다라는 신호만 나오면 언제든지 또 금방 올라올 수도 있는 네. 그런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왔지 않았나 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단기로 보기보다는 조금 중장기로 긴 시간을 두고 보시는 게 좋겠고 판매 대수가 워낙에 코로나19 사태로 급격하게 떨어졌는데 이러한 수요가 다시 회복이 된다면 언제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설명하셨고요. 바로 다음 게시글 살펴볼게요. 252님께서 일단 후퇴해라. 김정은 상태 보고 가는 것도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좀 관련이 있나요? 북한이랑? 일단 뭐 오늘 시장이 조금 중간에 흔들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요즘에 지표로 보실 거예요. 아마 스페코, 빅텍 이런 뭐 방산 관련주들이 올라가면 시장이 빠지고 그게 빠지면 오히려 뭐 시장이 올라가고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네. 김정은 위원장 관련돼서 뭐 설왕설래가 있지만 좀 제발 저는 뭐 좀 정부 발표를 믿고 네. 차라리 예전에 이제 뭐 김정일이라든지 뭐 김정은 뭐 김일성 뭐 사망 이후에 네. 주가 흐름을 보면 빠졌다가 다시 금방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기 그래요?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온갖 뭐 루머와 억측이 난무한데 정부 발표를 좀 침착하게 믿고 가자라고 차장님 말씀하셨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은 굳이 연관을 안 지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2위 종목 만나봤고요. 오늘의 대망의 1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남선알미늄입니다. 남선알미늄이 오늘 5%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게 정치인 관련주로 워낙에 유명한 종목이잖아요. 이벤트가 끝난
산 지도 오래됐는데 오늘은 사실 어떤 이유로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일단 곰니까 스탑입니까, 차장님? 일단은 저는 스탑인데. 일단 스탑이요. 예, 스탑인데 한번 스탑을 보겠습니다. 받고 자세한 이유는 잠시 후 들어볼게요. 토론만부터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선 알미늄입니다. 지수가 안 도와주네, 아쉽다. 다들 점심 드시고 오세요. 어차피 오릅니다. 도망가는 게 답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한 번에 묶어서 볼게요. 일단은 남선 알미늄 오늘 왜 가는 거예요, 차장님? 일단 뭐 차트상으로 한번 제가 보면서 말씀을 예. 드릴게요. 그게 제일 빠를 것 같은데. 예. 이때도 한번 올라오려다가 못 올라오고 지금 또 오늘 또 한번 들어주고 있는데 네. 사실 이낙연 뭐 이제 지금 종로구 의원이죠. 네, 예. 그렇죠. 의원 관련주로 지금 이낙연 관련주로 해서 지금 올라오는 모습인데 사실은 총선 이슈가 끝나면서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네.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 거는 이제 또 대선 이슈를 가지고 또 이제 뭐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예. 지금 1위 후보 그쵸. 분에 또 속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언제든지 들었다 놨다를 할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위치가 그래서 그런 건데 저는 될 수 있으면 이런 대선 관련주들은 그러니까 정치인 테마 관련주들은 이제 좀 주식시장에서 좀 없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예.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좀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정신 건강상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낙에 등락폭이 있기 때문에 심하기 때문에 이제는 정치인 테마준 좀 놔주자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오늘 1위 종목까지 만나보셨고요. 자, 계속해서 그렇다면 오늘 차장님께서 뽑은 핫 종목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핫 종목, 차장님의 핫 종목인가요? 저는 이제 파미셀을 골라왔는데 파미셀. 네. 예, 지금 관심이 아마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많고 지금 계속 좋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시장은 딱 하나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가 개발될 거냐, 네. 뭐 렘데시비르가 성공을 할 거냐 말 맞아요. 거냐. 왜냐하면 그 렘데시비르를 만드는 원료를 공급하는 회사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파미셀이 예. 그러니까 뉴클레어시드라는 공장을 지어서 이제 한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했던 회사고 최근 그 뉴클레어시드 관련된 그 계약도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뉴클레어시드 자체가 뭐 이거의 렘데시비르의 원료이기도 하지만 또 진단키트의 원료로도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는 파미셀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뭐 좋은 입장이고 최근에 어제는 또 뭐 원주 세브란스에서 뭐 줄기세포 치료제 관련돼서 네. 예, 셀그램으로 치료를 했는데 3명 중에 2명이 중증 환자가 예. 완치를 했다라는 보도도 나왔는데 맞아요. 일단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좋은 모멘텀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문제는 지금 저희가 쉬는 날 네. 렘데시비르가 중간 결과를 아마 중증 환자 관련돼서 발표를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그게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주가는 좀 요동칠 수 있겠지만 그게 잘 나온다는 전제 하에 봤을 때 지금 정도는 한 19,000원대 이하에서는 매수를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오히려 이제 목표가를 만약에 성공한다라고 하면 1차 목표가는 26,000원, 뭐 2차 목표가는 한 33,000원까지 시가총액 한 2조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파미셀 오늘의 핫 종목으로 꼽으셨습니다. 19,000원 이하 매수 유효하고 1차 목표가는 26,000원, 2차 목표가는 33,000원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긍정적인 모멘텀을 안고 있는 종목인 만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새빨간 종목들 이권희 차장님과 함께 만나봤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의 의견, 차장님의 의견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 만나보고 오시죠. 네, 새빨간 스캔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저희 새빨간 스캔들은요, 언제든 유튜브로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많이 봐주시기 바라고요. 남은 오후장 성공 투자 이어가시고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